자, 지금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좀 궁금해하는 1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가 진행될 것 같은데 20번까지 하고 또 끊어서 올릴게요. 자, 일단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3분의 x 더하기 2분의 a 플러스 1은 6분의 25의 해가 x는 2일 때 상수 a를 물어봤다. 자, 이거는 처음부터 x에다 대입하셔도 상관없어요. x 값을 알려준 건 내가 x를 알려줄 테니 또 다른 미지수를 찾아라. 즉 여기선 a를 찾아라가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3분의 2 더하기 2분의 a 플러스 1은 6분의 25 이렇게 써놓고 문제 풀 거고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다 보니까 양변에 6을 곱해줄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선생님 방금 한 것처럼 뭘 꼭 해야 된다. 괄호를 꼭 해주셔야 돼요. 괄호. 요거 꼭 중요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에서 틀린 친구들 지금 3명 있었어요. 자, 일단 6을 곱하면 여기 있는 숫자는 4가 되고요. 2와 6은 약분돼서 a 플러스 1 앞에 3을 곱하게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괄호를 안 한다면은 분배 법칙에서 반드시 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분수식에서 분자에 이렇게 다항식이 나오면 꼭 괄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분배 법칙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4 더하기 3a 더하기 3은 25고요. 내가 찾고 싶은 건 a니까 3a는 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고 a2 더하면 7이에요. 7 이항하면 마이너스 7. 그래서 3a는 25 빼기 7이 얼마였더라? 18인가? 그래서 a는 6이 됩니다. 자, 너희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2번은 지금 기억 1번부터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은 마사이거든요.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3x 자체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x는 4가 됩니다. 그죠? x는 4가 되니까 첫 번째 비밀번호의 답은 4고요. 2번 4x-3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그러면 4x 플러스 5x는 6 더하기 3인가요? 뭐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고 9x는 9, x는 1 그래서 4, 1, 2 일단 4, 1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2x 빼기 3에 x-1은 1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1 그래서 2x 아이고 그냥 이거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x는 1 빼기 3 그래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2가 됩니다. 4번은 0.6x 더하기 0.3은 0.8x 마이너스 0.7인데요. 전체에다가 10을 곱할게요. 소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6x 더하기 3은 8x 빼기 7 이렇게 되고요. 6x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7 빼기 3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1 되고 x는 5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4, 1, 2, 5가 정답이네요. 4, 1, 2, 5 4, 1, 2, 5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준이는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암호로 된 편지를 받았다. 선생님도 암호로 편지를 곧 쓸게요. 자, 암호는 밑줄을 친 1차 방정식의 해를 각각 구하여 그 해에 해당하는 문자를 표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조합하여 풀 수 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3x-2는 4네요. 그럼 3x는 4 더하기 2여서 3x는 6이 될 거고 x는 2가 될 거예요. 2는 여기서 수네요. 또 수학 뭔가랑 비슷한 느낌. 자, 5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8이면 5x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고 5x는 마이너스 10이어서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는 합이 되네요. 아까랑 정답이 좀 유사한 것 같죠? 자, 세 번째 거는 8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9예요. 그래서 8x 더하기 7x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으로 식을 쓸 수 있고요. 얘를 정리하면 15x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x는 마일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1은 은이네요. 은. 수학 은. 자, 그리고 이런 거 은근 못하더라. 5분의 x는 2. 이거 쌤 크로스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크로스. 그럼 답 바로 나오죠. x는 10. 그래서 정이 답이네요. 그리고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8. 그럼 x 마이너스 2x는 8 빼기 1. 마이너스 x는 어머 이거 8같이 안 써졌네요. 8 빼기 1. 그래서 7이 되고요. x는 맛 7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7은 문제에서 말이구나. 정말 싹은 정말까지 나왔네요. 자, 4x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1. 여기에서는 4x 빼기 2x는 1 더하기 1. 그래서 2x는 2가 나오고요. x는 1이 됩니다. 질이 돼요. 질. 그리고 그 밑에 거 3x 플러스 10은 5x 마이너스 3. 이거는 3x 빼기 5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 돼서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3. 그래서 전체를 마일로 나누면 여긴 약분돼서 x만 남고요. 우변은 2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거가 됩니다. 작은 거. 마지막으로 4의 x-1은 3x. 분배 법칙 해주세요. 그래서 4x 빼기 4는 3x. 4x 빼기 3x는 4. x는 4. 그래서 정답은 수학은 즐거워가 되겠네요. 엄마야. 자,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4번부터 활용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크게 문제를 미지수를 선정해서 x를 쓰고요. 두 번째는 그 x를 가지고 식 세우기. 세 번째는 식 풀기,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이걸 계속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떤 수를 x라고 한번 놓도록 할게요. 어떤 수를 x라고 하자. 그럼 어떤 수를 3배하여 2를 더한 것은 그 수를 5배 한 것보다 6이 작다라고 했다. 그럼 이거 그냥 푸시면 돼요. 선생님은 지금 바로 나오지만 문장에서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연습을 해서 이렇게 식을 바로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확인해야 돼요. 어떤 자연수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4라고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들었던 친구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15번은 연속하는 세 정수가 나왔습니다. 정수는요, 숫자 차이가 얼마나요? 0, 1, 2도 있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아이들도 정수예요. 얘네들의 숫자 차이는 1이 납니다. 1. 그래서 1 차이 나게끔 식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즉, 자, 연속하는 세 정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가운데 수를 x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얘보다 작은 아이는 x 빼기 1. 가운데 숫자는 그냥 x. 얘보다 큰 숫자는 x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의 합이 69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게 되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까 설명 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좌변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좌변 정리하면 3x는 69가 나오고요. 그래서 x는 23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내면 절대로 안 돼요. 문제에서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얘는 가운데 숫자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수는 얘보다 1 작은 수인 22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23 쓴 친구들 많았는데 22로 정정해서 풀었었어요. 알겠죠? 자, 16번 볼게요. 16번에서는 이 질문이 좀 많이 나왔다. 금년? 금년이 뭐니에요? 이건 현재라는 뜻이에요. 자, 아무튼
현재 나이, 아버지의 나이가 43세, 아들은 14살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풀 때는 힌트를 작성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표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힌트를 여기 옆쪽에다 써볼게. 자, 일단은 아버지의 나이, 아들의 나이가 있어요. 현재 나이가 있고요.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후, 이걸 아까 이따가 X년 후라고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X년 후 나이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현재는 아버지 43세, 아들은 14세. 근데 당연히 몇 년 후, X년 후에는 똑같이 나이를 먹겠죠. X 살 만큼.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다시 넘어와서 자, 몇 년 후를 X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43 더하기 X란 게 아버지의 나이고요. 14 더하기 X란 게 아들의 나이예요. 근데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건 얼마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자, 분배법칙 시행하시면 43 더하기 X 앞에는 1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여기 분배법칙 하면 28 더하기 2X예요. 그래서 문자 가진 거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요. 숫자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이거 얼마니? 5. 15인가요? 마이너스 15가 나오네요. 따라서 X는 그냥 15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아들의 나이였기 때문에 몇 년 후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15년 후라고 쓰는 게 사실 마지막 확인하기 답을 적은 값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감이 와요? 감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으로 넘어갈게요. 17번은 비록 내가 하진 않았지만 풀어주진 않았지만 너희가 이걸 못 풀면 중1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다각형의 넓이를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하는데 선생님이 풀어준 아까 얘기해준 그 4단계로 이걸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미지수가 문제에서 나왔죠. 사다리꼴 윗변의 길이를 미지수라고 놓자. x라고 놓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8이잖아.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면 이 값이 넓이인 80이 나간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알려주지 않았어도 충분히 할 수 있으셔야 됐고요. 공식을 모르겠으면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를 일단 이거 약분하면 얘는 4가 돼요. 여기서 또 약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4하고 80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12만 남게 되고요. 얘는 4랑 약분돼서 20이 돼요. 그래서 x는 20 빼기 12, 즉 x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높이 윗변인가요? 윗변이 8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확인하기까지 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18번 볼게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선생님이 일부러 내보긴 했어요. 맞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행히도 몇몇 친구들이 맞춰주셨는데 이 문제는 과부적 문제예요. 뭔가를 나누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유형 중에 좀 쉬운 걸 오늘 내봤거든요. 패턴 똑같기 때문에 일단 4단계로 문제를 쓰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미지수를 선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 수를 미지수 x로 일단 놓을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모른다 치고.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3개씩 나누어줬더니 8개가 남았다. 학생들을 x명한테 3개씩 주면 3x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8개가 남았으니까 8개를 더하면 더하기가 이쁘게 안 써져. 더하면 이게 65가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3x는 65 빼기 8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65 빼기 8 하시면은 50 몇이 나오죠? 3이 나오나요? 아니죠. 65 빼기 8
57. 엄마야, 펜이 57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x는 19가 나오나요? 19가 나오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 수는 19명이다까지 써야지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1단계 미지수, 2단계 식 세우기, 3단계 식 풀기, 그리고 마지막 확인하기까지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번 할게요. 19번이 이제 나이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아버지와 나이, 아들의 나이가 나왔어요. 얘도 옆에 힌트를 좀 정리해 볼게요. 현재. 그리고 몇 년 후인지 모르겠지만 X년 후. 아버지, 아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5세, 아들의 나이는 13세. X년 후에는 당연히 이렇게 더해지겠죠?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아까랑 패턴이 똑같네요. 어렵지가 않네요. 그냥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은 몇 년 후 얘를 X년 후라고 설정을 하고 45세인 아빠도 X살만큼 늘었는데 13살인 아들도 X살만큼 늡니다. 근데 이게 3배가 되는 건 몇 년입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분배법칙 하시면 얘는 그대로 쓰시고 39 더하기 3x가 되겠죠. 문자 가진 거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x 빼기 3x는 39 빼기 45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얘네 계산하면 6이 되나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돼서 맞죠? x는 3이 됩니다. 따라서 3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됩니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렵지가 않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0번까지 하고 다시 영상 또 올릴게요. 엄마야. 자, 쌤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어서 풀 수 있어요. 자, 20번 문제에서도 이제 도형에 관한 게 나왔는데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직사각형이 가로가 세로보다 조금 더 길대요. 6 정도, 6cm 정도.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하래요. 이때 나 같으면 가로를 미지수로 선정을 할래.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근데 둘레의 길이에 대한 힌트가 있거든? 우리 초등학교 때 둘레 어떻게 구했니? 둘레는 어떻게 구했니? 공식 기억나니? 기억 안 나면 양털인데. 둘레는 가로가 2개 있고요. 세로가 2개 있어서 가로 더하기 세로 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초5 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해주시면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이게 둘레고요. 이 값이 48이다 라고 놓고 풀면 돼요. 자, 전체에다가 2를 나눠줄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약분돼서 2x 플러스 6이 24가 됩니다. 2x는요. 여기서 6 빼면 10 얼마죠? 8이 되나요? 쌤 나중에 빵야빵야 할게요. 무튼 x는 9가 되네요. 10하고 천천히 뒤에 8을 얘기했으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할게요. 자, 아무튼 x는 9가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각각 물어봤으니까 가로가 9, 세로가 9 더하기 6 하면 1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21번부터 30번 영상을 또 올릴게요. 화이팅 하세요.